근데 얘 같은 경우에 모든 경우에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풀면 에너지는 다 나와요. 그죠? 얘도 에너지가 얼마다, 얘도 에너지가 얼마다, 얘도 풀어보면은 에너지가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부가적으로 나오는 정보가 얘 같은 경우에는 선형 운동량의 크기가 얼마다가 나오거든요. 얘는 선형 운동량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앵귤러 모멘텀의 크기가 나오거든요. 얘는 뭐가 나오냐면 앵귤러 모멘텀의 크기가 아니고 앵귤러 모멘텀의 지축성분 값이 나옵니다. 정리를 해보면 지금 얘가 그거잖아요. 이원자 분자의 경우에 앵귤러 모멘텀의 크기가 안 나오고 앵귤러 모멘텀의 지축성분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모든 슈레딩거 방정식 대충 이런 식이에요. 사이 플러스 V에다가 사이 포텐셜하게 들어가고 파도값수가 들어가고 E 사이 뭐 이런 이걸 푸는 거거든요. 단지 다른 건 뭐가 계속 달라지는 거냐면 이게 달라지는 거죠. 포텐셜 형태가 달라요. 얘 같은 경우에는 포텐셜이 0 혹은 상수인 경우에 해당하고요. 상수. 얘 같은 경우는 포텐셜 에너지가 상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부정 대칭이야. 세타 파이 각도를 돌려주더라도 포텐셜 에너지가 바뀌지 않아요. 부정 대칭인 시메트리를 갖고 있는 포텐셜이고 이온자 원자는 또 다른 시메트리를 갖는 포텐셜이었는데 이것이 어떤 대칭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게 T제곱이 나올 수 있고 L제곱이 나올 수 있고 L치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고전역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입자가 모멘텀 P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입자가 지나가는 이 공간에 포텐셜 에너지가 일정해요. 이 경우하고 예를 들어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에너지가 있어. 움직이고 있어. 제가 얘하고 얘를 얘기해보면요. 이 시스템에서는 속도가 계속 바뀌나 이게? 여긴 속도가 제로에서 속도가 점점 증가해서 맥시멈이 됐다가 다시 줄어들었다 막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운동량이 고정이 될까 안 될까? 안 바뀔까 바뀔까? 바뀐단 말이에요. 여기는 운동량이 고정이 되지가 않아요. 이런 시스템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거리에 따라서 바뀌는 시스템에서는요. 선형 운동량이 보존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얘처럼 포텐셜 에너지가 일정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모멘텀이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계속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다시 말하면 모멘텀 선형 운동량이 보존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트랜스레이션의 시메트리라고 하는 이게 R은 VR 플러스 DR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요 경우가 바로 그런 얘기죠. R이나 R만큼 조금 더 평행 운동에서 D만큼 움직이더라고 하더라도 포텐셜 에너지가 바뀌지 않는 경우들이 그런 경우에는 트랜스레이션의 시메트리가 나오고 그럴 때는 뭐가 보존이 되냐면요. 선형 운동량이 보존이 돼요. 보존역학적으로. 그게 양자역학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에너지를 알게 되면 뭘 할 수가 있냐면 운동량을 부가적으로 알 수 있다. 자, 그러나 원자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원자 같은 경우에는 포텐셜 에너지가 바뀌는 거죠. 바뀌긴 바뀌는데 거리에 따라서는 바뀌지 세트하고 파이에 대해서는 안 바뀌죠. 이 포텐셜 에너지가 R과 세트와 파이에 관한 함수인데 이 R이 바뀌시면 바뀌시겠네. 그러나 세트와 파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게? 세타 파이는 바꿔진다고 각도가 바뀌어진다면 안 바뀌어진다는 거죠. 쿨롱 에너지 자체는 부형 대칭이에요. R만 일정하면 세타 파이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 대칭성을 갖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가 보존이 되냐면 보존 물리학 책을 찾아보면 각운동량이 보존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트랜스레이셔널 시메트리 평행 이동을 하더라도 포텐셜 에너지가 바뀌지 않는 경우에는 뭐가 보존이 되냐면 보존 역학의 경우는 선형 운동량이 보존이 돼요. 그게 양자역학적으로 뭐로 나타나냐면은 에너지를 하면은 선형 운동량의 크기가 있는 걸로 나타나고 얘처럼 포텐셜 에너지가 부형 대칭인 경우에는 선형 운동량은 보존이 안 돼. 그러나 뭐가 보존이 되냐면은 각 운동량이 보존이 돼. 그래서 각 운동량이 보존이 되기 때문에 양자역학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에너지를 알게 되면 부가적으로 앵귤러 모멘텀의 크기가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얘 같은 경우도요. 이게 포텐셜이 있거든. 얘도 포텐셜이 있는데 얘는 R에서도 달라지지만 세타가 달라져도 포텐셜 에너지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은 전자가 이게 세타거든.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R은 같다고 하더라도 R은 같은데 세타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가 달라진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죠. 이게 R만 같으면
세타가 바뀌어지더라도 포텐셜 에너지가 안 바뀌어요. 완벽한 구형 대칭이에요. 그러나 얘 같은 경우에는요, 세타에 대해서는 대칭성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이온자 분자에서는. 하지만 여전히 파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 파이에 대해서는 지축에 대해서 회전각이잖아. 파이라는 각도는 아지무스 앵글이라고 해서요, 지축에 대해서 몇 도 돌아간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요, 파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메트리하다는 거예요. 파이에 대해서는 안 바뀐다는 게 포텐셜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세타에 대해서 파이에 대해서도 시메트리가지만, 이런 이온자 분자인 경우에는 세타에 대해서는 시메트리가 깨졌지만 파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앵귤러 모멘텀 크기 자체는 보존이 안 되지만 앵귤러 모멘텀의 특정한 성분, 이 지축에 대한 시메트리가요, 지축에 대한 성분은 여전히 보존이 돼요. 보존 역학에 의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양지역 각도를 모두 나타내는 에너지를 알게 되면요, 앵귤러 모멘텀 지축 성분값은 보조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렸을 때 1, 2, 3 그런 숫자가 나와있거든요. 이건 뭐냐면요, SOP탈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낮은 게 1S, 그 다음에 2S, 3S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시그마 G 오비탈이 한두 개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고, 시그마 G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게 가장 에너지가 낮은 건 1시그마 G, 그 다음에 2시그마 G.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여기에 가지고 이건 여러분들 그 244페이지에는 안 나와 있지만 249페이지에 보면은 테이블 6개 2에 보면은 LCAO MO 노테이션 있잖아요. LCAO MO 노테이션. 여기에는 여기가 나와있어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워터 오비탈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거한테 무슨 의미가 모르겠어요. 먼저 다시 앞으로 244페이지를 보세요. 원파이드 스타트업을 다시 볼게요. 원파이드 스타트. 마이너스.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분자 오비탈은 핵과 핵사의 거리 R이 달라지면 에너지도 달라지고 모양도 달라지고 모양이 달라져요. 고쳐볼 것은 R을 무한대로 늘려. 그러니까 핵과 핵사의 거리를 싹 멀리 무한대로 떨어지면 이 오비탈의 모양도 바뀌어지거든요. 근데 R이 굉장히 멀어지게 되면 말로는 분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두 핵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분자라기보다는 원자가 됩니다. 그래서 R을 무한대로 떨어뜨리잖아요. 그래서 원자 오비탈이다. 얘 같은 경우에는 R을 멀리 떨어뜨리면 이런 오비탈입니다. 멀리 떨어뜨리면 이런 각각 원자 오비탈이 나옵니다. 결국은 무슨 오비탈이 나오냐면 원파이드 스타 오비탈은 R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어떤 오비탈이 나오는데 P 오비탈이 나옵니다. 반면에 R을 0으로 가까이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핵을 짜고 시켜버리니까 이것도 역시 원자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 D 오비탈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분자 오비탈이긴 하지만 R을 무한대로 떨어뜨리거나 R을 무한히 가까이 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은 원자 오비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를 쓰냐면요, 여기에는 이 분자 오비탈에서 R을 무한대로 떨어뜨렸을 때 나오는 원자 오비탈을 여기다 써주게 됩니다. 또 다른 책은 이걸 써주는 경우도 있어요. 유나이티드 같은 어프로치라고 해요. 그러면 세퍼레이티드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복스토프 책에서는 세퍼레이티드 어프로치, 컨벤션을 멀리 떨어졌을 때 나오는 어떤 오비탈을 여기다 써준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주세요. 그 다음에 원파이브는 어떨까?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멀리 떨어뜨리 가까이 짭으로 들여대는 피오부터 나오거든요. R이 0으로 하면 무한대로 떨어뜨려도 여기도 피오부터이 나오거든요. 이걸 얘는 무한대로 떨어뜨리면 피오비탈, 가까이 가면 디오비탈이 나오고요. 얘는 무한대로 떨어뜨려도 피오비탈, 가까이 가면 피오비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그림에 나와 있는 모든 오비탈은요, R을 멀리 떨어뜨리거나 무한대로 보내거나 R을
오비탈을 0으로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떤 오비탈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한번 조심해봐. 잘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이걸 무한대로 떨어뜨리면은 이렇게 되거든. p 오비탈이 두 개의 p 오비탈이 나오지. 얘도 떨어뜨리게 되면 두 개의 p 오비탈이 나오거든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얘는 부호가 똑같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어떻죠? 얘는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이 오비탈은 이 오비탈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두 개의 p 오비탈을 딱 더해준 거야. 이걸 두 개 더해주면은 이게 나온다는 얘기죠. 반면 두 오비탈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로 빼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요. 분자 오비탈을 만들 때 원자 오비탈 가지고 만들거든요. 왜 원자 오비탈 갖고 만드냐면 지금 봤듯이 R이 무한대로 떨어지거나 가까워지게 되면 원자 오비탈이 나오기 때문에 원자 오비탈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 오비탈 가지고 분자 오비탈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만들 때 더해서 만들 수도 있고 얘처럼 빼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더해져서 만들면 뭐 본딩 오비탈이 되고 빼서 만들면 안타곤 오비탈이 만들고. 왜 그러냐면요. 두 개를 더해주잖아요. 그럼 가운데가 겹쳐질 부분은 어떻게 되지? 플러스가 돼서 더 커진다는 얘기죠.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요놈이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가운데가. 전자 가운데 몰리게 되는 거거든. 본딩 오비탈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빼주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걸 플러스 빼게 되면 가운데가 어떻게 되지?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운데 전자가 없어지는 오비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보통 안타의 본딩 오비탈이 만들어져요. 여기까지 질문 있니? 거기 델타는 뭐예요? 델타는 m이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우리 책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이제 전이금속 할 때는 또 나와. 왜 주저원소 오비탈을 만들 때는 p 오비탈까지만 인터랙션 하거든. L 1이잖아. 근데 d 오비탈은 L 2짜리가 인터랙션 하거든요. 그때는 델타 오비탈까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어디까지 했냐면요. 245페이지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지금 있니? 그래서 이제 다음 시장부터 할 건 뭐냐면요. 우리가 제대로 풀리는 것은 H 플러스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제대로 풀린 것만 얘기했어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안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사를 해야 돼요. 분자 오비탈을 만들기 위해서 분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사를 하냐면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분자를 분사를 원자 오비탈을 더해주거나 빼주거나 해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어떤 오비탈들을 가지고서 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만 더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수학에서 이거 몇 익스포넨트 x는 어떻게 되나요? 1 플러스 x 플러스 2의 x의 제곱 계속 가는 건가요? 네. 이게 가는 거죠? 이 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정확해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게 몰리큘러 오비탈이 있잖아요. 이걸 지금 가면 이제 원자 오비탈 가지고서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개수가 C1, C2 거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분자 오비탈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더 정확해지는 거죠. 얘도 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분자 오비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오비탈을 많이 집어넣을수록 점점 더 정확해지는 몰리큘러 오비탈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알고 있는 어떤 오비탈을 전부 다 썼다라고 하면 이건 근사가 아니에요. 그냥 슈레딩거 방정식 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없다. 어디서 잘라낸다는 거지. 이 몰리큘러 오비탈을 만들 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몇몇 개의 어텀의 오비탈만 가지고서 M을 만들자고. 그게 바로 분사예요. 다 이게 많아지면 개수를 다 구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풀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몰리큘러 오비탈을 만들 때 진짜 중요한 어텀의 오비탈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247페이지를 하는데 여기까지 질문이 540일? 그러니까 이펙티브 포텐셜 에너지거든요. 이게 실제 이게 핵이 느끼는 포텐셜 에너지고 결합이 형성이 됐다라는 얘기는 이게 이런 꼴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꼴을 보여야 되는데 이 모양이 간단하지가 않은데 이놈은 키네틱 에너지하고 전제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거든. 그래서 각각의 성분을 그리는 게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245페이지. 그래서 먼저 요놈부터 보면은 요놈이 처음부터
것이 아니고 올라갔다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반면에 키네틱 에너지 처음에는 떨어져 이렇게. 그러다 나중에 올라가는 거거든. 그래서 주로 하는 얘기는 이 앞부분이에요. 이 앞부분에 내 핵이 가까이 오게 되면은 전자의 키네틱 에너지는 줄어드는데 전자의 포텐셜 에너지는 왜 증가하느냐. 그것에 대한 설명이 24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전자의 키네틱 에너지는 왜 줄어드냐면은 이게 멀리 떨어졌을 때 이 전자가 이 비원자에만 속박이 되어 있어. 딱 붙잡혀 있어. 그런데 이게 가까이 오게 되면 이놈이 이제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멀리 떨어졌을 때 여기에만 속박이 돼 있다가 요놈이 가까이 오게 되면 얘 인력을 느껴서 이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행동 반경이 넓어진다는 거고요. 이거는 파티클이나 박스에서 L이 커진다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L이 커지면 에너지는 N제곱, H제곱이잖아요. L이 커지게 되면 이건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거든. 키네틱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얘기거든. 이게 바로 그렇다는 이게 여기에만 속박이 되어 있다가 좀 왼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L이 커지는 거로 생각할 수가 있고 따라서 키네틱 에너지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력은 따로 보는 거고 키네틱이 따로 보는 거야.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여기에만 소속이 됐다가 요놈의 인력을 느껴서 이게 움직이게 되면요. 이게 거리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은 줄어들고 이런 새로운 인력이 발생하니까 여기 증가하는데 두 개를 합하게 되면은 여기 인력이 줄어드는 효과가 더 커져가지고서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한다.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문 없어요? 여러분의 내일 모레 수업 있죠? 2시간짜리는 앞방과 마찬가지로요. 가우시안하고 가우스 교육관 컴퓨터를 가져와서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불러보려고. 이런 시에서도 포텐셜 에너지 그리기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요. 계산만 하고 있어요. 무슨 계산하요? 그막 진동하는 거. 야 조수 일하실 시스템 뭐야? 아? 일하실 시스템 딸띠. 그거 다 내야 되잖아. 모션 33개 다 적어? 모션 33개. 귀찮아서 안 시작했어. 다음 월요일까지. 아 빡친다. 다음 월요일까지. 나는 너희 생각보다 똑같습니다. 뭐가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나한테